인구 대국 인도. 2013년 말 현재 12억 5천만 명. 경제 성장은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축에 속하지만 삶의 질은 성장의 속도를 따르지 못합니다. 인도에선 수도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지하수 의존도가 무려 60%. 지하수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농업대국 인도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고갈로 농업 생산량이 줄다 보니 식량 수입은 늘어갑니다. 세계 식량 시장을 요동치게 할 정도입니다. 몬순의 나라. 1년에 4달 연속 비가 내리는 인도는 지금 심각한 물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2004년에) 발생한 거대한 쓰나미. 동남아시아 해안을 강타했던 이 쓰나미로 인도의 동부 해안에서만도 7,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흔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쓰나미가 핥히고 간 지 10년이 다 돼가지만 그 상처는 이렇듯 아직도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쓰나미 희생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던 해변. 쓰나미 이전까지도 풍성하기 그지없던 바다라 1년 내내 어선이 출항하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쓰나미 이후 사정은 달라졌습니다. 을씨년스럽기 그지없는 해변에선 간간히 쓰나미 희생자를 기리는 위령제나 남은 가족의 평안을 비는 의식이 벌어질 뿐입니다. 쓰나미 이후 바다 환경이 달라지면서 풍성했던 고기들은 어디론가 사라졌고 바다에 기대 살던 어부들도 이렇게 바다로 나가기는 하지만 더 이상 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அதிகமாக கிடைச்சு வருமானம் எங்களுக்கு போதுமான அளவுக்கு கிடைச்சிது. சுனாமிக்கு முன்ன வலையை போட்டால் 2 பாக்ஸ் அளவுக்கு மீன் ஆகணும். இப்போ வலை போட்டால் 1 பாக்ஸ் கிடைக்குது, அரை பாக்ஸ் கிடைக்குது. ரொம்ப கஷ்டமாக இருக்குது. 쓰나미로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옮겨와 살고 있는 쿠들로어 난민촌. 예상했던 대로 이곳에선 제대로 된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심각한 것은 물. 쓰나미 이전과 달라지지 않은 거의 유일한 것. 쌀가루로 만다라를 그려놓는 풍습입니다. 개미나 해충이 문 앞에서 이걸 먹고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할 목적입니다. 60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이곳 난민촌엔 아예 수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물차가 마을 사람들의 생명선입니다. 20리터 한 통에 25루피. 우리 돈으로 치면 400원 남짓.
매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쓰나미 난민들에겐 결코 만만한 돈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곳에선 이것 말고는 식수를 구할 길이 거의 없습니다. 부엌은 있지만 수도는 없는 곳. 쓰나미로 집을 잃고 난민촌에 거주하는 아빈의 가족. 고기잡이를 하는 아빠의 벌이는 쓰나미로 바다 환경이 변하면서 반토막으로 줄어버렸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생수 구입비는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마시는 물만 구입해 쓰고 설거지 같은 나머지 생활용수들은 소금기 섞인 지하수를 뽑았습니다. 민물을 쓰려면 왕복하는데 6km나 되는 공동우물에서 물을 길어와야 합니다. ரொம்ப கஷ்டப்பட்டு தண்ணியே கிடைக்காது. நாங்கள் அவ்வளோ தூரம் போய் அங்கே தூக்கிட்டு வந்து தான் தலையில் வச்சு தான் நாங்கள் தூக்கிட்டு வருவோமே தண்ணி. ரொம்ப கஷ்டப்படுவோம். சமைக்கிறதுக்காக தண்ணி எங்களுக்கு கிடைக்காது. அதுக்கு பிறகு தான் ரொம்ப கஷ்டப்பட்ட பிறகு இந்த கேன் வச்சோம் நாங்கள் இந்த தண்ணிக்காகவே. குடி நாங்கள் சொந்தமாக வச்சோம். அவங்க கவர்மெண்ட்ல எங்களுக்கு வச்சு கொடுக்கல. நாங்களே சொந்தமாக வச்சோம். வீடு மட்டும் தான் எங்களுக்கு கட்டி கொடுத்தாங்களே. 식수 사정이 이 지경이니 농사 짓는 일은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난민촌 한쪽에서 양파 농사를 짓고 있는 안 발라한 씨. 강이나 저수지가 없는 지역이라 농사에 필요한 물을 얻기 위해서는 우물을 팔 수밖에 없습니다. 우물을 팔 때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은 염분. கொஞ்சம் கீழே போனால் உப்பு ஒரு 20 அடியும் கீழே தான் போனால் உப்பாயிடும். 9년 전 쓰나미 당시 이 일대가 밀려든 바닷물에 완전히 잠겼고 그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대로 땅으로 스며들었기 때문입니다. 쓰나미를 피해 고향을 떠났다 귀향한 한 노인은 버려졌던 땅에 다시 농사를 짓기 위해 밭을 만들고 있습니다. 밭은 몇 년 새 완전히 잡초로 덮여버렸습니다. 생활용수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 몇 년 만에 다시 농사를 시작하려다 보니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것은 역시 물입니다. ஆளு பாத்தி கட்டுறாங்க. பாத்தி தண்ணி போகிறது நிற்கிறதுக்கு வாய்க்கால் இழுத்து பாத்தி கட்டுறாங்க. இப்போ வாய்க்கால் தண்ணி போகிறது வாய்க்கால் இழுத்து பாத்தி கட்டணும். பாத்தி கட்டினாக்கா தண்ணி வாய்க்காலில் போய் பாத்தியில் நிற்கும். 이 지역의 대표적인 특산물은 검은 녹두. 자라는 동안 큰 해만 입지 않는다면 한철 뒤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 있겠죠. 인도는 대표적인 물 부족 국가입니다. 주기적으로 물 압박을 겪고 있는 나라인 거죠. 그런데 이런 사정은 이곳 쓰나미 난민촌만이 아니라 인도 전역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인도 남동부 해안에 자리한 첸나이. 인구 600만인 거대 도시입니다. 도심 거리를 달리는 동안 가장 자주 목격하게 되는 것이 물탱크 차들. 왜 이렇게 많은 물탱크 차가 도심에서 목격되는 걸까요? 물탱크 차를 따라가 봤습니다. 30분 정도를 달려 도착한 곳은 도심 외곽의 주택가. 차는 이곳에 있는 커다란 물탱크를 채우기 위해 온 것입니다.
물을 옮기는 동안 동네의 여자들은 트럭에서 직접 물을 옮겨받기도 합니다. 인도 전체 가구의 5분의 3에 해당하는 6억 5천만 명 이상이 식수로 쓸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대신 이렇게 개당 11,000리터짜리 물탱크를 장착한 트럭들이 이틀에 한 번씩 마을을 돌아가며 물을 채워주고 갑니다. 트럭이 가고 나면 물 전쟁이 시작됩니다. 수십 가구가 물탱크 하나에 의존하다 보니 물을 얻고 지키는 것이 전쟁과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늦었다간 물은 없습니다. 이틀 후 다시 물차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늘 물이 모자라다 보니 물 절도 사건이 잦아 꼭지에 자물쇠를 채워두기도 합니다. 필요한 만큼 물을 받고 나면 곳간 열쇠 단속하듯 물 지키기에 철저합니다.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법적으로 폐지됐지만 카스트 제도는 생활 속에서는 여전히 큰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가장 하층 계급인 불가촉 천민 달리트들은 물자원 이용에 있어서도 심각하게 차별받고 있습니다. 수돗물은 상위 카스트가 사는 일부 지역에만 공급될 뿐 그들에게서 멀리 떨어져 사는 최하층 계급인 달리트들은 지하수에 의존해 물을 해결해야 합니다. 물론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닙니다. 아무리 깊이 파더라도 이곳의 지하수는 소금기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물은 목욕을 하거나 빨래를 하는 데만 쓸 수 있을 뿐입니다. 물탱크 차가 이틀에 한 번 실어다 주는 마실 물은 늘 모자라니 살려면 물을 사야 합니다. The last 15 years we have been watching that private entrepreneurs had come in sale of water. So water has almost become a commodity for sale. So how it is affecting the lower strata of the society? Because the worst affected, because when you start buying water and at least you are giving an impression, only when you buy water it will be clean. Otherwise it's not good for consumption. So this idea is spreading fast among people, almost spread fast. It's not spreading, it's already spread. So people, the lower strata of society, they are not able to buy water. 도시 중심가에서도 물을 구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 아파트나 고층 건물에조차 수도가 없는 곳이 많아 집집마다 지하수를 채취하기 위해 관정을 파야 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이들도 역시 마시는 물은 사야 합니다. 나머지 생활용수는 지하수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도시 어디를 가나 이렇게 지하 관정을 뚫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We are putting in a handmade bore here for 80 feet. If we go in 70 feet, it is saltish. We cannot utilize. We can use for bath. We can use for bath and making wash for the clothes and dishes. 경제 성장과 함께 도시화의 속도도 점점 빨라지는 인도에서 도시로 몰려드는 사람은 늘지만 생활용수 공급 시설은 늘 제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하수 의존도는 점점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Urban areas, there are no tanks, there are no ponds, there are no lakes. So essentially, we pump out water from the ground. So in urban areas, the groundwater dependence is quite large. They say Chennai city depends something like 60% on its groundwater source for its daily water needs. 인도 전체 가구의 5분의 3에 해당하는 6억 5천만 명은 식수로 쓸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인구 밀집도가 점점 높아지는 도시에선 물에 대한 수요도 따라서 높아지고 그래서 식수를 파는 물 사기업도 점점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이 물 사기업들은 대체 어디서 어떻게 물을 확보하고 있을까요? 첸나이 도심 외곽. 빈 탱크에 물을 채우기 위해 여러 대의 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물을 뽑아내는 곳은 농업용으로 개발됐던 우물. (1980년대부터) 인도 정부는 농민들에게 전기 보조금을 지불해 지하수를 뽑아 올릴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쓰는 전기는 무료입니다. 전기 보조금 지급 이후 인도 전역에 걸쳐 매년 100만여 개의 우물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불과 20년 만에 2,200만 개의 우물이 새로 생겨났습니다. To take the number of wells throughout Tamil Nadu, I think it's enormous, probably running to lakhs. So bore well, open well, tube well, and in coastal area they have different kinds of wells. Anywhere if you go, mostly it will be wells. 인도의 대표적인 농업 지역이면서 동시에 심각한 물 부족 지역인 타밀나두. 농업용수 목적일 경우 정부가 무료로 전기를 제공하는 탓에 이곳에서도 눈 가는 데마다 우물입니다. 인도는 관계용수의 절반을 지하 관정에서 뽑아 올립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농사를 짓기 위해 그렇게 많은 지하수를 뽑아내지 않습니다. (1년 3모작) 벼농사가 주업인 이곳에서 물은 물론 가장 중요한 요소죠. 농사의 모든 과정이 사람 손의 의지에 진행되는 전통 농법. 모내기가 있는 날은 거동조차 쉽지 않은 7, 80 노인에서부터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까지 빠짐없이 논으로 나와 일을 거들어야 합니다. 논농사가 주업이라 쌀 걱정은 비교적 덜하지만 이곳에서도 문제는 역시 물입니다. 농업용으로 개발된 우물의 바닥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 아래 무차별적으로 우물이 개발되는 탓에 지하수 수위가 해마다 눈에 띄게 낮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은 물을 얻기 위해 너나 없이 우물을 파다 보니 이 과정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기도 합니다. So now, something like they started from 200 feet. Now it is close to 1,000 feet, not finding water. That's why there are a lot of
suicides among farming community now. Because he spends lakhs of rupees in digging a borewell. After spending a large amount of money on borewells and finding no water in the borewell, no, he has lost those lakhs. He must have taken a loan from the bank, a loan from an individual. So he is not able to repay that loan. So a farmer is tempted to commit suicide.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 시기부터 관계 농업이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식민지 시절의 관계 사업이 농업 발전을 촉진하고 성장시킨 결과는 인구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1850년 2억 명 정도였던 인도 인구가 1900년엔 3억 명으로, 작년 말에는 12억 5천만 명으로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곳곳에서 우물을 뚫고 무료 전기를 이용해 물을 뽑다 보니 당연히 물이 넘쳐났고 농업 생산량은 비약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풍족한 식량은 그대로 인구 증가를 불러왔던 것이죠. 인도 관계 농업 발달의 한 축은 댐이 담당했습니다. 늘어나는 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영국 식민지 시절부터 인도 전역에 걸쳐 크고 작은 수많은 댐이 건설됐습니다. 독립 이후에도 댐 건설은 이어져 1980년대까지 8천만 명에 가까운 농촌 인구가 댐 건설로 인한 수모를 피해 이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댐은 막대한 건설 비용에 상응하는 기능을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댐들은 농토에서 너무 멀리 자리 잡고 있고 농사를 지을 만큼의 충분한 물을 대주지도 못합니다. 게다가 댐 주변 농촌에는 말라리아가 창궐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습니다. 물 사정이 악화되면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물 때문에 세계 최대 식량 생산국인 인도의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미 물 부족으로 인해 농업 생산량은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인도는 일부 식량을 수입에 의존합니다. 그러자 세계 식량 시장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 이은 세계 두 번째 인구 대국 인도. 12억 명이 넘는 인구의 대부분이 생활용수를 지하수에 의존하다 보니 땅 위를 흐르는 물에는 관심이 떨어집니다. 인도 어디에서든 강과 호수는 오염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도시 곳곳의 호수가 세차장으로 변해 오염이 가중되는 현상도 흔합니다. 도시에서 목격되는 수원은 어디든 어김없이 오염의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제대로 된 상수도 체계를 갖출 여력도 없는 상황에 하수도 체계에 관심을 돌리기는 어렵습니다. 온갖 생활하수는 사용 후 특별한 집수시설이나 정화시설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강으로 흘러갑니다. 인도 도시의 하수 처리 비율은 10%에도 못 미칩니다. 겐지스를 비롯한 인도의 주요 강들은 하나같이 오폐수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한때 이 강들은 12억 인도인의 식수이자 동시에 중요한 생활용수였지만 이제는 질병과 사망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인도의 대표적인 휴양지인 마리나 비치. 우리의 여름철 해운대를 떠올릴 만큼 발 디딜 틈 없이 사람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물놀이를 즐기고 있는 해안 한쪽은 상황이 다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심각합니다. 언제 죽었는지 모를 거북이가 썩어가고 있는 해안으로는 오염된 바다에서 만들어진 거품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왔다 밀려갑니다. 그런 바다 한쪽에선 다시 식량으로 쓸 고기를 잡습니다. 이렇게 잡힌 생선은 다시 시장을 통해 유통되고 있습니다. 오염된 물이 방치돼 더 큰 오염을 부르는 악순환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So water pollution is a very big issue. It is being polluted by domestic effluent. The industries pollute the rivers, the water bodies. So what happens is, people are now scared to look at surface water bodies because they feel they are all polluted and they don't want to use it. They feel groundwater is relatively safer because the pollution would not have reached the groundwater source, and they are drawing it from a deeper level. 4개월 동안 연간 강수량의 80%가 쏟아져 내리는 몬순은 인도 경제와 물 사정을 좌우해 왔습니다. 점점 빠른 속도로 도시화되는 인도에서 몬순 기간 동안 쏟아지는 빗물은 땅으로 흡수되지 못하고 바다로 흘러들어 쓸 수 없는 물로 변합니다. 몬순에 내리는 비를 가둬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만 있다면 인도 물 문제의 판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합니다. So during rain, the water was gushing out of this bridge and dam, and it was going to the sea. Rainwater is not adequately stored, and if you store the water, then the groundwater, the river is also recharged. It becomes perennial also. So government. 도심에 있는 한 아파트. 벽을 따라 설치된 거대한 관은 지붕으로 떨어지는 빗물을 모으기 위한 집수시설입니다. 물을 흡수하기 어려운 시멘트 바닥에도 구멍을 뚫어 빗물을 모을 수 있게 했습니다. 지붕과 바닥에서 모인 빗물을 저장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도 마련돼 있습니다. 이런 빗물 저장 시설이 설치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몇 년 전. 10 years back or 15 years back, we did not talk about rainwater harvesting at all. We did not even connect rainwater with fresh water. We thought these two are different. But now an awareness has come to tell us that rain is giving you all the water and you will have to manage it. So that message has really gone out. 빗물 모으기와 활용으로 인한 효과는
인도 전역의 무수히 많은 사원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Good example of how effective rainwater harvesting has been are the temple tanks. See, in Chennai, there are 39 temple tanks. See, every big temple, a Hindu place of worship, has a temple tank associated with it. Those tanks were dry. Not a drop of water was found in those tanks. But now if you go back and have a look at those temple tanks, they are almost half full. Earlier they were being used as playgrounds. Now it is half full. And people use it for, of course. 빗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공서마다 반드시 빗물 저장 시설을 설치하게 했습니다. 또 빗물 활용에 대한 교육과 실험이 진행되면서 빗물의 가치를 발견하려는 움직임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Rain is something cannot be replaced by any water management. But rain is 아무리 퍼써도 끄떡없을 줄 알았던 지하수가 바닥을 드러내고 넘쳐나는 오염물질을 감당할 수 없는 강들은 자정 능력을 잃고 죽어버렸습니다. 물의 복수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세대의 탐욕과 무지에서 비롯된 이 재앙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에게 채무로 상속될 것입니다. 문제를 일으킨 자가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그게 이곳 인도에만 해당되는 얘기일까요?